안녕하십니까. 빛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벌써 6차례 진행됐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권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 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 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당국자는 계속 설명하면서 미측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미측이 자기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9에서 10월 중에는 한미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사경남 권문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날 박 시장의 보류 선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발표한 서울 경전천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을 할 수 있다며,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의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건 오히려 서민들, 특히 거기 달려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또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6시 17분 필리핀 세부시 소재 프린스코트 모텔 2층 복도에서 우리 국민 20대 남성이 권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관광객 신분은 아니었고 일정 기간 현지 체류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머리, 가슴, 손 등에 8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이유와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 수사당국은 해당 모텔의 경비원이 사건을 최초 신고한 직후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필리핀인 한 명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세부 총영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담당 영사 및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경찰관을 사건 현장에 파견해 필리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시 칼로오칸 주택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7월 15일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기도 하였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져 교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완화법의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데다 이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흘 뒤인 3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대립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날도 여야는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연장 요청 없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 무렵부터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샌다이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 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창원 마산구장에 설치할 조형물을 한경희 작가의 희망을 쏟아란 작품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순간에 타자가 홈런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높이 5m의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새 창원 마산 야구장은 22,000석 규모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홈구장으로 쓰는 마산 야구장보다 2배가량 크기로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48명의 국민 중 286명이 헌법 1조를 선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은 130여 개 현행 헌법 조문 중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일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시안게임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3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황의조 선수의 해트트릭골을 성공시킴으로써 김학범 감독의 지략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도 시리와의 8강전에서 접전 끝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안착함으로써 한국과의 결승전 진출을 앞두고 맞붙게 돼 아시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4강 경기는 29일 내일 열리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강한 강수대는 중부지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남의 비는 거의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 한 번 내릴 때 강하게 내리고 또 지역적으로 강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역시나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뜨거운 남서풍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수은주를 크게 끌어내리진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31도, 통영은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연이어 내린 비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경남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